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GPT입니다. 지금부터 상상력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시간에 첫 번째 팀 소개 및 기획 의도, 두 번째 인터뷰 내용, 세 번째 적용 대상, 네 번째 비타의 서비스와 기능 순으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조는 팀장 장하늘과 그 외의 팀원 박하윤, 이형빈, 장민서, 이문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팀명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빠르게 발전한 AI 중에서 요즘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챗 GPT의 이름을 따보았습니다. 팀명에 걸맞게 챗 GPT와 같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는 어떤 글을 접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계선 지적지능인 옆집 아이에게 GPT 커스텀 봇을 만들어줬다는 글이었습니다. 글쓴이는 사용자의 상세한 상태와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입력하여 챗 GPT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아이가 제2의 뇌처럼 AI를 사용한 사례가 저희의 프로젝트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본 저희는 이 프로젝트에서 AI를 중심으로 융합적 상상력을 펼쳐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AI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챗 GPT가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공통적인 답변을 얻었고 사용자의 범위를 확실히 정하여 기능 부분을 구체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들어가야 할 기능에는 무엇이 있을지,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할지 등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 프로젝트를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조 스스로에게도 묻고 싶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AI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워치를 만들까였습니다. 이러한 하우 마이트 위를 가지고 포스트잇에 마구 아이디어를 뱉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데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비타 프로젝트를 만들어낸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어로 비타는 생명을 뜻하고 영어로 바이탈은 생명 유지와 관련된 필수적인을 뜻합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 속 AI가 판단을 대신하여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누군가의 생활에서 필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본따 이름을 지었습니다. 비타의 기본 기능을 고려했을 때 비타에게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계선 지적지능, 두 번째는 선행성 기억상실증, 세 번째는 노인성 치매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저희가 생각한 비타의 주 사용 대상입니다. 어떤 도움을 받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치를 처음 켰을 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동안 사용자의 상태에 따라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문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각각에 맞는 사용자 설정 모드를 적용할 수 있고 비장애인들도 부담 없이 사용하다가 장애가 생길 경우 추가적으로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타의 외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비타의 사용 대상을 고려하여 휴대성과 편리성을 잡을 수 있는 최고의 매체와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원터치 모기 퇴치 팔찌를 아시나요? 어린이들도 쉽게 착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원터치 스마트워치를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워치에는 하나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혼동이 생기지 않기 위해 단 하나의 버튼을 만들기로 하였고 소프트웨어 기능 외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보호자 긴급 연락 버튼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박수 체크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비상시 관련 기관의 연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병원에서 워치에 기록된 건강 상태에 따라 진료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카메라 기능입니다.
카메라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해 AI가 인식하고 그를 설명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위험 상황이나 그에 맞는 음성이 나가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기능은 생맹인 사람이 색상을 스캔하고 음성을 통해 색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도 비슷한 맥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성 기능입니다. 이 음성은 자동 저장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보호자가 없는 동안의 일에 대해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 알림과 일정 관리, 즉 AI 비서 기능입니다. 따로 기록하지 않아도 AI가 대신 일정을 기록하여 알림이 갑니다. 이는 소리나 진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GPS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어디를 갔었는지 기록이 됩니다. 시각 장애의 경우 본인의 현 위치에 대해 AI가 인식을 하고 그에 따라 AI가 올바른 방향을 안내해 줍니다. 이제 앞서 정한 사용 대상의 입장에서 기능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계선 지능장애의 경우 인지 능력이 부족해 정보 처리 및 고차원적 사고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까지 판단을 대신 내려주는 A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음성인식 질문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정보들만 학습시켜 놓은 AI가 적절한 행동을 지시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접시를 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와 같은 질문 말이죠. 그 다음으로 선행성 기억상실증 혹은 단기기억상실증의 경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일이 더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음성 녹음 기능이 켜져 있고 그것을 토대로 AI가 그날의 일들을 요약해줍니다. 기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할 때 이를 메모장처럼 열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성 치매의 경우 뇌 기능이 손상되어 인지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비서 기능을 사용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I 비서는 조금 더 큰 사운드를 냅니다. 먼저 자신이 약을 먹었는지 아닌지 헷갈리거나 약속을 잊을 걱정이 감소합니다. 약 봉투를 카메라로 찍어 AI에게 물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장된 GPS와 AI가 판단하여 사용자가 길을 잃을 것 같을 때 도움을 줍니다. 이때 워치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함을 알리거나 사용자에게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하고 안내 음성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의 프로젝트 비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상력 프로젝트 활동 소감과 상상력에 대한 감상을 팀원 각각 한마디씩 적어보았는데요. 다들 진행하면서 마음이 맞았는지 상상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상상을 거듭하고 살을 붙여서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비슷한 소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에 대한 감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팀 GPT의 비타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창한 주말, 각자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보내고 있는 친구들. 드디어 다 옮겼다. 새로운 화분을 다 옮긴 만두는 소파에 앉아 자신이 옮긴 꽃을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네요. 그때 만두의 친구인 바람이 놀러왔어요. 만두야, 뭐 하고 있어? 바람아 안녕. 새로 심은 꽃들을 보면서 쉬고 있었어. 정말? 나도 볼래. 바람이 다가가자 꽃이 흔들리며 우수수 바닥에 떨어졌어요. 안 돼. 방금 심은 꽃인데. 아, 만두야. 일부러 그러려던 건 아니었어. 화가 난 만두는 김치 만두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해, 만두야.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바람은 다급히 차가운 바람을 일으켜 만두를 식혀주었어요. 바람은 미안한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바람을 불어왔어요. 그러자 낡은 빌라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빌라 앞에서 물고기와 곰이 축구를 하고 있네요. 물고기야, 이리로 패스해. 이때 물고기가 패스해준 미끄러운 공을 밟고 곰이 건물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러자 빌라가 또다시 흔들렸어요. 결국 낡은 빌라가 무너지고 친구들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 빌라가 무너진 거잖아. 그건 날 시켜주려고. 그
그리고 가장 큰 잘못을 한 건 곰 아니야? 쟤처럼 큰 몸이 부딪히면 당연히 빌라가 무너지지. 넌 항상 답답하게 왜 그래? 바람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며 바람을 일으켰고 곰에게는 상처가 되었어요. 어? 바람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난 물고기가 준 축구공을 밟고 넘어진 것 뿐이야. 따지고 보면 미끄러운 축구공을 준 물고기가 잘못이지. 그게 왜 내 잘못이야? 애초에 바람을 일으키게 했다면 그 원인인 만두가 잘못이지. 친구들은 서로를 탓하며 싸웠어요. 됐어. 난 너희랑 이제 같은 곳에서 못 살겠어. 떠날 거야. 흥, 나도 갈래. 나도 이제 너희 신경 안 써. 바람과 곰마저 빌라를 떠났어요. 혼자 남겨진 물고기는 빌라를 다시 세워보려 했지만 이미 무너진 빌라를 다시 세우기는 쉽지 않았어요. 이때 물고기 위로 벽돌이 무너져 내렸고 벽돌은 그대로 물고기를 덮쳐버렸어요. 응? 이게 무슨 소리지? 귀신이 비명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어요. 무너진 빌라 속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들은 귀신은 물고기가 건물 속에 갇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렸어요. 귀신은 이제 자기가 볼 수 있는 친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과거의 자신의 서러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얘들아, 물고기가 위험에 처했어.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모두 무너진 빌라에 모여서 물고기를 돕기 시작했어요. 힘이 센 바람은 커다란 돌을 치웠어요. 바람은 자신이 바람을 멋대로만 불지 않고 남을 도울 때 불면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도 남들을 도우면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세심한 만두는 작은 잔해들을 치웠어요. 만두는 과거 자신의 실수로 비정상 만두라는 딱지를 받고 무드셀라 별에 왔지만 이곳에서는 하나의 만두로 인정받고 자신의 힘으로 친구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잠시 후 물고기는 먼지를 털고 일어났어요. 물고기는 자신이 못생기고 미끌거리더라도 자신을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못생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다시금 모인 친구들은 멋진 새 빌라를 짓기로 했어요. 곰은 높은 건물을 위해 기꺼이 사다리가 되어주었어요. 곰은 팔이 짧지만 큰 덩치는 자랑인 것을 알고 작은 예쁨을 인정하고 큰 행복을 얻어 예전의 자신감을 찾았어요. 차곡차곡 빌라를 쌓으며 그들의 우정도 차곡차곡 쌓여나갔어요. 이들은 서로서로를 도와 마침내 개성 넘친 멋진 빌라를 완성하게 되었어요. 우와, 우리 빌라 멋있다. 너희가 모두가 있어서 완성할 수 있었어. 너희가 가장 소중한 친구니까 앞으로는 싸우고 싶지 않아. 지금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 그래, 새로운 빌라에서는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 추억을 많이 쌓자.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덕에 무드셀라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비록 이들은 각자의 행성에서 차별로 인해 무드셀라 별로 오게 되었지만 물고기, 만두, 귀신, 바람, 곰 모두는 이곳에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감을 되찾아 앞으로도 성장해 나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3주차 상상 속의 미래 사회 파트를 맡은 김소연입니다. 다음 목차와 같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상상 속 미래 사회에 대한 주제를 정하고 의논하며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과연 우리 사회 과학기술 발전에는 좋은 점만 가득할까? 등등의 많은 질문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저희 팀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생각하여 저희 조의 많은 소통과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팀원들의 상상 속 미래 사회 모습을 포스터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포스터에는 총 4개의 미래 상상 속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버추얼 아이돌을 아시나요?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할 미래 모습은 홀로그램 콘서트인데요. 버추얼 아이돌들이 3차원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하여 무대에 출연하여 실제로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콘서트를 말합니다. 버추얼 아이돌들의 인기가 급상승하는 요즘, 이런 증강 형식을 이용한 콘서트는 꽤나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 생각되어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림과 같이 공중택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공중택시는 저고도의 공중을 활용한 도시의 항공운송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근래에 드론을 이용한 농협과 배달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는 만큼 저희는 거기서 더 나아가 드론의 형상을 모티브한 하늘을 나는 택시를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은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축사 등의 ICT를 접목하여 원격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 환경을 측정하고 유기와 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애플워치, 삼성워치 등 같은 웨어러블을 활용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미 반쯤 실천된 미래의 모습인데요. 한강 리버버스는 수상 대중교통을 말합니다. 실제로 밑에 서울시의 한강 리버버스 착장 그림을 보면 실제 계획하고 있었던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2024년 중으로 실정될 가능성이 있는 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미래에 대한 상상 모습을 생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과거 사람들이 예측한 미래는 과연 어느 정도 실천이 되고 예측을 됐을까? 그래서 저희조는 다음 과거 모습의 인터뷰를 통하여 과거 사람들이 예상했던 미래의 모습과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실천되었는지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 사람들은 전기와 기계가 일상의 잘못된 미래를 생각했는데요. 드론을 통해 농약을 뿌리고 농작물을 관리하는 현재 우리 모습과 매우 유사하죠. 세상 기술의 발전에 대한 놀라움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나다고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소방관과 경찰관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업무를 수행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현재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헬기나 드론을 이용해 업무를 대체하곤 합니다. 또한 하늘을 나는 우주에 대한 언급을 적다는 점,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땐 당시 기술로 생각할 수 있는 한계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한계점 때문인지 아이디어가 통통 튀는 과거 사람들의 예측도 볼 수 있는데요. 다음 그림처럼 말입니다. 물고기와 고래를 인력으로 활용한 이동수단, 물고기를 이용한 레이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창의로운 아이디어죠. 통통 튀는 아이디어는 미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 레이싱 속 장면 속 보이는 일부 장수복과 산소통은 현재 실천되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처럼 말이에요. 이런 당대 기술의 한계점을 넘지 못한 아이디어도 있는 반면 현재 모습을 완벽하게 예측한 모습도 있는데요. 화상통화하는 부분이나 건설적인 부분에서 기계를 사용한다는 점, 지금의 영상통화와 3D 프린터와 매우 유사합니다. 과거 사람들이 예측을 쫓다 보니 과거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 중에서 현재 이루어진 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저희조는 과거 예측들 중 현재 이루어진 예측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습니다.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자동차가 알아서 주행을 도와주는 시스템인데요. 알아서 주행하는 자동차. 처음에 안전 문제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 고속도로 같은 곳에선 꽤나 자주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꽤나 큰 이슈였던 AI 챗 GPT인데요. AI가 발전함과 동시에 많은 직업들이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AI가 번잡할 수 없었다던 예술적인 부분도 대체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아주었습니다. 가까운 근래에 많은 일들이 AI로 대체될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이 아까 예측했던 스마트 농장이 기억나시나요? 이 스마트 농업 또한 이미 실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격으로 조종하여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농장은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것이 생소하게만 느껴졌는데요. 모션 그래픽으로만 보여지는 과거의 모습이 사람들에겐 친숙하게만 느껴지진 않았죠. 하지만 버추얼 아이돌들이 화장품 광고까지 만든 요즘은 새로운 유행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유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의 예측들이 현재 이루어진 모습을 알아보니 점점 저희가 마주해야 할 미래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람들이 상상하는 미래 상상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웨어러블 핸드폰입니다. 스마트워치가 발전하는 요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형태를 보완하여 몸에 지니고 있을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러스 치료 개발인데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신 여러분이라면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대해 매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래에는 이런 위험한 바이러스의 치료제를 방사선 가속기를 통해 더 빨리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측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그럼 이해를 더 돕고자 미래에 이루어질 예상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철이란 비판을 받는 김포 골드라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최근 여러 대안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수륙 양용버스는 거론됐다 취소되는가 하면 이번엔 한강을 오가는 수상버스를 도입하겠다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 대안인지 노동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승객 30여 명을 태운 버스가 강변에 다다라 기적을 토해내더니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오오 하하하 이야 처음 보는 광경에 승객들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선장이 된 기사가 또 다른 핸들로 조타를 시작하자 버스가 강물을 가르며 유유히 나아갑니다. 현재 물에 잠겨있는 깊이 1m 22물에 잠겨있어요. 충남 부여군이 지난 2020년 도입한 백마강 관광 휴륙 양용버스입니다. 너무 좋았죠. 물이 앞에서 운전석 거기로 그냥 확 튀니까 놀랐어 솔직히. 근데 환상적이었어요. 김포시는 김포 골드라인 과민 해소 대책의 하나로 수륙 양용버스 도입을 요구해왔습니다. 고초늪 같은 상습 정체 구간을 한강 뱃길로 앞질러 갈 수 있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타본 수륙 양용버스는 수상 속력이 시속 15km 정도에 불과해 출퇴근 수단으로선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모터보트가 아니잖아요. 관람을 시켜줘야 되니까 이제 천천히 가는 거고 속도를 내서 달려야 된다 그랬을 때는 고속 엔진으로 바꾸면 되겠죠. 초속 6.7m 바람에도 운항이 제한되고 대당 가격이 20억 원에 이르지만 많아야 40명밖에 못 타 경제성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포시 제안에 긍정적이었던 서울시가 나흘 만에 검토 방침을 철회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제성이나 수송 인원, 운행 속도 같은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출퇴근용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한 거죠. 서울시는 대신 수상버스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오세훈 시장이 영국 런던 템스강에서 타본 리버버스가 그 모델입니다. 김포에서 버스로 여기 행주대교 남단에 설치될 선착장에 온 뒤 수상버스를 타면 여의도까지 20분이란 설명입니다. 시속 50km로 200명 안팎을 나를 수 있어 효율적이란 기대입니다. 한강을 이용한 대중교통수단 도입은 그동안 수요가 부족해 운영난이 예상되거나 안전 문제가 제기돼 검토 단계에서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된다 해도 선착장 접근이 번거로우면 시민들이 외면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풍의권의 계승자 감심이라고 해요. 정신이 맑아져요. 네, 두바이에서는 중동 최대의 IT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실제 운행을 앞두고 있는 무인 택시와 버스 등 다양한 미래 교통수단이 소개됐는데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까지 등장했습니다. 두바이 우수경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독특한 외관의 자동차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처음으로 90초간 공개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최대 2명이 탈 수 있는데 시속 130km 속도로 35km까지 갈 수 있습니다. ياسين نبني إطار أهم شيء مو بس المركبة ولكن الإطار اللي بنشتغل مع القطاع الخاص في إمارة دبي لتنظيم إطار أول مرة يستوي في العالم. 두바이 교통국은 무인 택시를 선보였습니다. 내년부터 두바이 도로를 달리게 되는데 리무진 택시보다 싼 가격으로 운행될 계획입니다. We have started already preparing the city for this to build the digital infrastructure. Already we have started defining the high definition map in some areas around the city of Dubai.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는 무인 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12대의 카메라가 달린 이 무인 버스는 다음 달부터 실제 도로에서 운행됩니다. 시민들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0여 곳의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도 ICT와 사이버 보안 등의 기술을 들고 참가했습니다. 제품을 같이 만들게 되면 시장성은 엄청나게 확보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중동의 그런 오일 마니,
펀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협력을 굉장히 다각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에서 5천여 개의 기업이 참가했고 15만여 명이 현장을 찾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특히 상용화를 앞둔 기술들이 대거 선보여 미래 운송수단 예측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이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 동물원 프로젝트를 계획한 한성 이마기너스 1조 김인혜, 김주연, 김준성, 김재경, 나영주입니다. 지금부터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동기 및 목적, 상상 시작하기, 상상하기, 상상 실행하기, 프로젝트 총평 및 성찰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동기 및 목적입니다. 프로젝트 동기, 우연한 계기로 동물원에 가게 되었는데 동물원의 유리벽 뒤에 갇혀있는 동물들이 안타까워 보였다. 조금 더 알아보고자 조사해보니 구조된 동물들 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의 오락을 위해 포획된 동물들까지 동물원에서 관람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를 보고 동물원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되었다. 프로젝트 목적, 동물원 동물들의 복지 향상, 고통 감소, 희귀 동물들에 대한 대중들의 수요 충족, 동물들과의 의사소통. 두 번째는 상상 시작하기로 동물원의 동물들을 보고 시작하게 된 상상입니다. 1. 동물들의 고통. 인간의 오락을 위해 관람의 대상으로 동물원에 갇혀있는 동물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 2. 회귀동물. 극지방 동물들, 멸종위기종 등의 회귀동물에 대한 대중들의 수요에 따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 필요. 3. 의사소통. 인간과 동물 간에는 말로는 의사소통이 불가하고 이에 따라 동물의 요구사항을 인간이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방안 필요. 사회과학적 상상력, 미래과학적 상상력. 동물들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구상해낸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하므로 사회과학적 상상력과 미래과학적 상상력이 동시에 요구될 것이다. 세 번째는 상상하기로 첫 번째, 세 가지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메타버스 동물원, 메타버스를 통한 관람 활성화. 2. 인공지능 동물원, 인공지능을 통한 의사소통 활성화. 3. VR 기기를 통한 동물 관람. 4. 환경 조성, 극지방 동물들의 생존 환경 조성. 두 번째, 두 가지 해결 방안 선택입니다. 1.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기존 동물원의 폐쇄, 관람적 구조를 변화시킨다. 더 나아가 희귀 동물에 대한 체험까지 가능하게 한다. 2. 인공지능, 기존 동물과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인공지능의 딥러닝을 통한 동물 행동 분석을 바탕으로 동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등 인간과 동물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 저희는 상상하기를 통해 메타버스 동물원을 구체화시키기로 결정했고 아이디어에 대해 마인드맵을 구상했습니다. 마인드맵에는 메타버스 동물원이 가지는 장점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기존 동물원과의 차이점을 작성했습니다. 지금부터 동물 없는 동물원, 메타버스 동물원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메타버스 동물원은 동물의 보호, 복지를 우선하고 대중들의 체험을 그 다음 우선순위로 합니다. 동물과의 교감, 동물 관람 등의 기존 동물원의 장점은 그대로 하지만 희귀 동물에 대한 체험이 불가능한 기존의 단점을 메타버스로 해결하며 실제 동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감소에도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메타버스를 통해 경험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메타버스 속의 동물이기 때문에 영구 보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프로젝트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 설계로 국내 표준 설계에 따른 가로 9m, 세로 10m로 결정했고 천장, 바닥, 벽, 내면 모두 디스플레이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화면 터치 기능을 탑재하여 먹이 주기 등 동물들과 교감이 가능하고 음성 설명 기능을 탑재하여 동물들의 설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폼보드로 제작한 메타버스 동물원 모형입니다. 또한 테마 선택 창을 만들어 동물들의 거주 환경을 초원, 쥬라기 월드, 열대우림, 사막, 해양, 극지방 등으로 분류하고 각 테마 선택 시 그에 따라 기후 환경이 구현되어 있는 메타버스로 이동하여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메타버스 동물원이 실제로 시연됐을 때를 가상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여러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고 사용자는 자신의 손을 사용하여 직접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캠프파이어 등 동물들과의 체험이 아닌 휴식 또한 가능할 수 있도록 재현된 공간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동물들뿐만 아니라 실제 숲의 풍경, 소리, 온도 등까지 모두 구현하여 실제인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멸종되어서 볼 수 없는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등 여러가지 공룡들과 그때 당시의 환경 모두 구현되어서 실제 동물처럼 교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산호, 말밀잘 등 어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 생물을 구현하고 열대 지역에 사는 열대어부터 민물에 사는 민물고기, 더 나아가 실제로 보기 힘든 심해에 사는 심해어들도 관람이 가능하여 특히 많은 것을 보고 배워야 할 어린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5번째로 프로젝트 총평입니다. 김인혜 하구는 여러 사람들과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구현하기 어려웠지만 이 활동을 통해 내가 생각했던 나의 한계점을 돌파해낸 것 같아서 뿌듯했다고 느꼈고, 김주연 하고는
팀원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동물 복지에 대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뜻깊었고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친 것 같아 뿌듯했다고 합니다. 김준성 하구는 팀원들과 협동하고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끝마쳐서 줬다고 하고, 김재경 하구는 동물들을 위한 생각에서 추상적으로 시작된 프로젝트가 이렇게까지 구체화되고 실질적인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이 신기했고 다른 활동이 있으면 더 잘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영조 하구는 좋은 팀원들과 함께 주제에 대해 의논하고 방안을 찾아내면서 좋은 프로젝트를 완성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성찰입니다. 과정에서는 VR, 인공지능, 메타버스, 환경 조성 등등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하지만 아직 툴들에 대한 정보, 실력이 부족해 VR 구현에는 실패했고 할 수 있는 최대한에서 메타버스를 구현했다. 물론 지금의 결과에도 만족하지만 VR 등의 다른 기술들과 접목하였으면 더 흥미롭고 과정이 조금은 더 편했을까라는 후회가 있다. 그 다음으로 결과는 여러 사람들과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상상 구현하는 과정이 어려웠으나 이 활동을 통해 평소에 상상으로만 했던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결과에서는 여러 사람들과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상상 구현하는 과정이 어려웠으나 이 활동을 통해 평소에 상상으로만 했던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 아이디어 선정을 위한 마인드맵,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설계도, 실제 시연 영상 등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위 내용들과 프로젝트 과정들을 포괄하여 소개할 수 있는 PPT를 제작하였는데 애니메이션 또는 다른 요소들을 활용했다면 더 나은 PPT를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 이마기난스 제2반 1조 메터 투 찬스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1조는 메타버스 내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턴십을 기획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제목인 메터 투 찬스에는 메타 가공, 추상에서 찬스 기회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아 제목을 정했습니다. 목차입니다. 조언 속에 상상 시작하기, 상상하기, 상상 실행하기, 성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조언 소개입니다. 저희 조는 조장 ICT 디자인 학부 24학번 박지민, 조언 ICT 디자인 학부 24학번 류호근, ICT 디자인 학부 24학번 신현수, ICT 디자인 학부 24학번 박서영, 글로벌 패션 산업학부 24학번 서혜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조언은 모두 디자인대학 소속인 만큼 창의성과 디자인적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다음으로 상상 시작하기입니다. 상상 시작하기의 방법으로는 5가지 접점 IO, 5Y, 현장에서 직접 느껴보기 등의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5가지 접점 IAEO에서는 활동, 환경, 접점, 사물, 고객을 포인트로 관찰하고 유추하여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5Y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가 왜 꼭 필요한지, 어떤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더 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상상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느껴보기는 저희 조원들이 모두 아르바이트 또는 일자리를 알아보았던 경험이 있어 일을 하며 느꼈던 감정이나 고민들을 나누며 어떤 기능들이 필요할지 기획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맨 처음 일을 하기 전 두려움이 있었다. 인수인계를 다 받기 전까지 실수가 잦다. 경력을 쌓고 싶은데 경력을 쌓을 일자리가 없다. 등의 고민을 공유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저희는 실제 공간보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 내 가상공간에서 실제 취업 전 경력을 쌓고 미리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메타버스 인턴십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인턴십을 기획한 후에는 가치 피라미드를 통해 사용자가 가지는 30가지 니즈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가 그중 가장 충족시킬 수 있는 니즈는 자아 실현, 동기부여, 자신감,
편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상 시작하기에 마지막으로 라이프 프라블럼 질문법 3가지 질문을 통해 저희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한지, 가치 창출이 가능한지, 영감 자극을 주는 활동인지 검토하였습니다. 3번째 순서, 상상하기입니다. 저희는 메타2 프로젝트의 사용자 페르소나 3명을 먼저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페르소나, 28세 백순영입니다. 백순영은 취준생 청년층을 대표하는 페르소나입니다. 직장에서 있었던 트라우마로 인해 새로운 업무에 두려움이 있으나 다시 사회로 진출하고자 하는 인물입니다. 은둔 생활로 인해 밤낮이 바뀌어 시간적 제약이 있으나 메타2 찬스에서는 시간적 제약 없이 언제든 인턴십 진행이 가능하기에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페르소나, 65세 김산입니다. 김산은 은퇴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실버 취업층을 대표하는 페르소나입니다. 나이는 60대이지만 열정만큼은 20대 못지않으며 취미인 등산 덕에 든든한 체력을 가진 김산은 업무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하지만 나이 탓에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메타2 찬스의 참여자인 손자의 도움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페르소나 50세 회장님입니다. 회장님은 메타2 찬스와 협업하여 가상공간 내에서 인턴십을 진행해 새로운 직원을 뽑고자 하는 CEO들을 대표하는 페르소나입니다. 자신의 사업에 애정이 있는 회장님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더 유능하고 업무에 숙달된 인재들을 구하고 싶어 하지만 경력이 있는 직원들만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평소 여러 가지 의견에 수용적인 회장님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메타2 프로젝트의 내용 역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다음 상상하기로는 HMW 질문법입니다. 상상한 것들을 실행하기 전 더 구체적인 방법이나 요소들을 구상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HMW 질문법을 통해 정확하게 취업에서 겪는 두려움이라는 문제점을 어떻게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키워드인 VR, 메타버스, 인턴십 등의 키워드에서 연상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또는 기술들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마인드맵을 통해 여러 기능에 어떤 기술을 접목시킬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만다라 투표를 통해 메타2 찬스에 어떤 기업이 입점할 것인지, 수익은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상한 내용을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내어 구체적으로 실현해보기 전 상상을 실체화해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상상 실행하기에서는 저희 프로젝트를 영상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28세 백순영 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한 직장에서 일에 미숙한 때에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상사로부터 심각한 폭언을 당해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퇴직 이후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오랜 은둔 생활 이후 다시 취업하기 위해 여러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예전과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려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메타2 찬스의 광고를 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백순영 씨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 패스트푸드점의 직종을 선택하여 메타버스 내 인턴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전과 같이 실수를 하면 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했지만 메타2 찬스에서는 초반 실수에 대한 페널티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실제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당황하기도 했으나 메타2 찬스 내 매뉴얼에 따라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한 인턴십 기간을 거친 백순영 씨는 실제 취업을 위한 리워드를 모두 모아 실제 취업 기회를 얻어 메타2 찬스와 협업을 맺은 기업 맥도리아에 정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메타2 찬스는 노년층 역시 참여 가능합니다. 65세 김산 씨는 2년 전 정년퇴직 이후 공백기를 거치고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나이 탓에 직원으로 받아주는 곳이 없었고 오랜 기간 한 직종에서만 근무한 김산 씨는 다른 일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손자가 메타2 찬스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관심이 생겼고
손자의 도움을 받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좋을지 고민하던 김산 씨는 시니어 취업률이 가장 높은 맥도리아의 시니어 인턴십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포스기나 키오스크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니어 대상 매뉴얼을 통해 빠르게 사용법을 익히고 업무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인턴십에 참여한 이들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거둔 김산 씨는 예정보다 빠르게 특별 채용되었습니다. 메타투찬스와 협업하는 기업 중 하나인 맥도리아의 사장 회장 임 씨는 메타투찬스와 협업 전 직원 채용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에 익숙한 직원을 구하고 싶지만 경력직 채용에는 한계가 있어 신입을 뽑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 직원을 뽑을 때마다 인수인계와 직원 교육에 긴 시간이 걸리는 것 또한 골칫거리였습니다. 해결책을 찾던 중 아침마다 보는 신문에서 메타투찬스의 협업 기업을 찾는다는 기사를 보았고 협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협업 이후 메타투찬스 내에서 인턴십을 거친 직원들을 채용하자 인수인계 직원 교육에 필요한 기간이 줄어 협업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메타투찬스는 이렇게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과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들에게 모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 성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마지막으로 조원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느낀 점들을 담았습니다. 저희 조원 모두 이번 프로젝트에 성실하게 참여하였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며 협동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와 AI 관련 프로젝트를 구상하며 상상력, 기획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 조원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은 작은 시행착오들과 작업 과정을 짧게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조 메타투찬스 프로젝트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나은 소리의 세계 AI가 열어주는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K반을 대표해 발표를 하게 된 김은유라고 합니다. 저희 팀원은 이제 예술학과 반, 이과 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수업을 들으면서 한 활동들을 정리를 한 건데요. 설명은 따로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선 활동들을 통해서 선정된 저희 조의 주제는 어찌 보면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기술의 형태 중에 하나인데 과학적 상상력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하여서 외국 영화 배우들의 음성을 목소리, 억양, 감정 표현까지 구현하는 더빙 기술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단계의 공감하기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외국 영화 시청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자막과 더빙입니다. 이제 각각의 단점들이 존재하죠. 그렇다면 이런 단점들을 없이 외국 영화를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저희 프로젝트의 시작점이 외국 영화 시청할 때 영화 배우의 목소리, 억양, 감정 표현까지 구현이 되는 더빙 기술이 있다면 어떨까? 라는 주제를 이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조사한 자료인데 이제 저희는 자료 조사의 다양성을 위해서 이제 성별과 나이대를 좀 구분을 하였고요. 압도적으로 이제 자막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좀 많았습니다. 이거는 자막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빙을 싫어하는 이유, 더빙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자막을 싫어하는 이유를 각각 나열한 거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설문조사의 핵심인데 저희가 사실은 프로젝트를 이렇게 확장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 설문 결과를 보고 저희가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화에만 국한되면은 프로젝트 깊이감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저희가 하게 되었고 사실 요즘 시대에 영화만 있는 서비스나 이제 OTT 서비스 같은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좀 프로젝트의 범용성을 넓게 설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단계에 있는 문제 정의 및 아이디어 발산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현 기술의 한계점을 설명해 보기 전에 이제 기술의 종류를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 건데, 현 시점에서는 크게 두 가지 기술이 존재합니다. 이제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텍스트를 AI 음성으로 바꿔주는 기술을 TTS라고 하고, 그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대상의 목소리를 입히는 기술을 이제 STS라고 합니다. 저희가 STS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헤이젠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 이제 이게 한국어 원본입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사용해서 돌린 일본어 버전이고요. 失敗すればから切り、成功すれば革命、そうでしょう。 실패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감정 표현이 잘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초점을 맞춘 기술은 이제 STS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TTS는 좀 완성도가 높은 기술 중에 하나라서 발전 가능성이 낮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STS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STS 기술 발전 정도는 지금 이제 입모양을 변환을 하거나 아니면 유료로 결제를 하면은 감정 표현을 구현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이제 한계점은 좀 자연스러운 변화를 위해서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가이드성 없이는 좀 이질감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리고 악용 사례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좀 미미한 편이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더빙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자막이 좀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제 1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더빙을 선호하는 분들이 사람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불편하신 분들의 자막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좀 자막을 읽으시는데 어려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토타입의 기술적 초점은 가깝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친숙하게 디자인을 하였고, 이제 모바일에 초점을 맞춰서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피그마로 제작을 하였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 아이디어 선정과 구현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프로토타입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배경 지식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저희가 제작한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더비파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더빙하다의 더과 무엇을 하게 하는 IF의 Y를 합쳐서 더빙하게 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저희 이제 어플의 페이지 구성이 이러한 형태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 저희 이제 어플 실행했을 때 페이지고요. 저희의 어플은 이제 6가지 OTT를 지금 지원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이제 넷플릭스를 이제 예시로 보여드릴 건데, 저 6가지 중에서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 그 사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만약에 보고 싶은 영화를 이제 클릭을 한 다음, 영화나 애니메이션, 뭐 드라마 등을 클릭을 하고, 그 옆에 떠 있는 이제 확장되어 있는 저 D라는 걸 누르고 고를 누르게 되면 이제 변환을 시작하겠습니까? 라는 저 문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Yes를 누르고 이제 더빙할 언어, 이제 본인에게 맞는 언어를 선택하게 되면 그 외 많은 언어로 영상을 번역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저장을 하고 싶으면 저장을 할 수 있고, 이 영어를 바로 실행할 거면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그런 번역이 된 영상을 저희가 예시를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실제로 작동하는 걸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 링크를 타고 이제 넘어가 보면은 저희 이제 웹페이지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클릭을 하면 6가지 이제 OTT 프로그램 서비스들 중에서 저희는 넷플릭스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많은 영화들이 있죠. 그래서 한 페이지 더 넘어가고, 여기서 저희는 이제 탑건을 클릭을 합니다. 탑건을 누르고 여기서 이제 옆에 있는 이 D 버튼을 누른 다음에 고를 누르면
이제 변환을 시작하게 할까요? 라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yes를 누르게 되면 언어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이건 이제 그 본인에게 맞는 언어를 선택하면 되겠죠.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를 택하면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제 번역된 예시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이런 형태를 띠는 이제 저희가 어플을 기획을 하였다, 이 정도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스토리보드인데, 상황 설명만 이제 간단히 하고 좀 넘어가자면, 좋아하는 영화 그 외국 배우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보니까 자막 때문에 영화에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만든 더비 파일을 이용을 하면 이제 멍 크루즈가 한국말 하는 영화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화 몰입감도 높일 수 있고, 이제 끝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보완할 점은, 첫 번째는 설문조사의 범위가 정확도가 조금만 아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각장애인과 같이 이제 불편하신 분들의 이 프로젝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현재 기술에서는 AI가 이제 얼마나 학습되었냐에 따라서 수준의 편차가 좀 큰 편입니다. 저희가 생각해본 이 어플리케이션의 가치는 우선 더빙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기술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는 세상에 살기 위함의 목적도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개발되는 것도 맞지만 아무래도 이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기술이니까요. 따라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지향하는 유니버셜 디자인의 가치를 발견한 팀 프로젝트였고, 또한 이러한 요소들이 저희 문화의 힘을 보여주고 실감나게 다가감으로써 K 콘텐츠의 질적 상향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을 마치면서 저희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상상력이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으로 활용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상력은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이고 혁신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으로 상상력을 발전시켜서 저희 이제 이마기나스의 핵심인 포스트 휴먼에 가까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참고 문헌을 보여드리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